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전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굶겨 심정지가 오게 한 혐의로 친모가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친부와 의붓 엄마가 기저귀도 채 떼지 못한 3살, 1살 어린 남매를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하게 아파트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여자아이가 보호사 품에 안겨 내려옵니다.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은데? 애들이 그냥 자지렀죠. 엄마가 매번 아빠가 매번 이런 소리도 들고 아이를 살펴보니 종아리에 멍자국이 가득. 기저귀도 채 떼지 못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에 통깁스를 해 걷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그보다 어린 1살 배기 동생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친부와 의붓 엄마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둔기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을 하면서 친부와 의붓 엄마가 말다툼을 벌인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가게를 나온 이들은 이 횡단보도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기들도 좀 맞고 그랬던 거예요? 네, 살짝 땅바닥에 넘어지고 아기를 잡아 당겨서.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은 귀가한 뒤 집안에서도 이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와 의붓 엄마는 처음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원에 왔지만 병원 측에서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부와 의붓 엄마는 폭행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리거나 위협한 적도 없고 집안에서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뿐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이처럼 아빠와 의붓 엄마에게 학대를 당한 뒤 현재 아동보호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학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빠와 의붓 엄마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이나 위탁가정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삼촌 집에 갈래. 계속 그러더라고요. 택시 태워서 보내는데 애가 막 안 간다고 울더라고요. 삼촌 집에 간다고. 학대의 충격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더라고요. 망치를 들었다. 아빠가 때렸다.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이나 위탁가정 등에 기약 없이 머물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학대 아동 사건에 비해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6,4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대로 보호 대상이 된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보호와 숙식,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단기간만 머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81곳만 설치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법률 지원 등 처리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있어야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3개 지자체당 1개꼴에 불과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갈 수 있는 쉼터가 많이 확보돼야만이 아이들을 여유롭게 치료도 하고. 아동학대 신고까지 되지 않은 20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아동학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이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30대 엄마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굶기고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유식을 제때 먹이는 등 아기를 방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차 장애로 인한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KTX 산천 열차가 천안 아산역 부근에서 차량 이상으로 멈춰섰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낮 1시쯤 포항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천안 아산역을 지나 고덕분기점 부근에서 정상 속도가 나지 않아 차량을 세운 뒤 천안 아산역으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400여 명이 환승해 열차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고 하행선만 이용해 상행과 하행을 운행하느라 광명역과 천안 아산역 구간 9개 열차가 최대 40분간 지연됐습니다. 천안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천안시 동면에서 7,700마리의 종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AI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검사를 벌인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판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주변 일대 긴급 방역을 실시했으며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반경 500m 내 종오리 9,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 중으로 10km 이내에는 40개 농장 101만 마리 가금류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쌀쌀해지는 요즘 빨갛게 피어난 온정으로 훈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 나눔 행사인데요. 재료값 상승으로 경기 침체에 기업들의 후원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 뜨거워져 참여율이 지난해 2배라고 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빨간 양념을 꼼꼼히 버무립니다. 정성스레 만든 배추김치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습니다. 벌써 14번째를 맞는 대전 최대 규모 김장 나눔 봉사 행사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2배가 넘는 1,000명 가까운 대전 자원봉사연합회 소속 봉사자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가고 계시는데 저희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대전의 저소득 소외계층 5천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김장 양념에 들어가는 채소값까지 10%가량 올라버린 올해 이렇게 전달된 김치는 겨울을 보낼 따뜻한 정이 됩니다. 또 내가 김치 한 뿌리 담아 먹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못 담아 먹겠고 너무 감사하지요. 아이고 감사하고 말하자면 우리 양석이라 이게 양석.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10kg 배추김치 5,500상자. 경기가 악화하면서 나눔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었지만 일반 시민들의 기부와 참여가 늘며 나눈 김치 양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참여가 좀 사실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작년 대비 한 10% 이상 더 수혜자들한테 김장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며 기업과 기관의 나눔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겨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나눔을 함께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나 세상은 훈훈해집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9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 해제에 이어 6년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풀려 부동산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을 고려해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은 50%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 확대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대출과 청약, 세제 규제가 완화됩니다. 세종시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적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역차별 등을 겪어왔습니다. 대전시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안에 지역화폐 온통대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내년 본 예산으로 7조 5,401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안에 온통대전 사용에 따른 환급금 등 운영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영향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세워지면 시도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TJB는 해마다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를 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음악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15회째를 맞는 올해는 모처럼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희망과 감동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콩쿠르가 열리는 경연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눈으로 악보를 보기 힘들지만 마음의 소리를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족들은 참가 학생의 연주를 카메라에 담기 분주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연주를 꾸준히 연습해온 초등학교 3학년 박누리 양. 조금 불편한 팔은 피아니스트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떨렸는데 계속 피아노 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코로나19로 지난 2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118개 팀, 332명이 이번 콩쿠르에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진행된 비대면 심사를 뚫고 2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장애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가야금과 같은 한국음악과 피아노 등 서양음악, 합창과 합주로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좋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성악 부분이나 피아노에서도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의 벽은 음악 앞에 무의미, 참가자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을 하늘을 따뜻하게 수놓았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인공지능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기를 가르치며 학습자의 궁금한 점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AI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인공지능 선생님인데요. 내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집에 앉아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How did Tom go to school? He went there by car. AI가 원어민 발음으로 지문을 읽어주기도 하고 학습자가 읽으면 잘못된 곳을 찾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문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비대면 수업이지만 마치 원어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 같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학원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과 1대1로 할 수가 없고 대화도 잘 못하는데 이걸로 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더 자세하게 더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자통신연구원이 학습자와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독해 교육형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발음도 평가하고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AI 선생님이 질문하며 학습자가 답을 하면 정확성을 평가하거나 모를 때는 힌트도 줍니다. 주어진 질문에 에세이를 쓰면 부분별로 점수도 줍니다. 이 시스템에는 비원어민 음성 인식과 발음 평가, 자동 번역, 독해 교육 대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의 뇌, 신경망을 모사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 자유자재로 글도 읽고 대화도 나누도록 만든 겁니다. 딥러닝 기술 중에서도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내용들을 이해해서 질문하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학습형 서비스도 개발 중으로 앞으로는 역사와 사회, 수학 등 다양한 학습용 콘텐츠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영어 쪽으로 가든 한국어 쪽으로 가든 아니면 국사 내용을 가든 그 분야로 이렇게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영어 교육형 AI 기술은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으로 어학원 등에선 내년 하반기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시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영업을 못하는 입점 상인들의 손실 보상에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입점 상인 피해에 대한 1차 보상 주체는 현대백화점이고 재난지금으로 손실보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대 측의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질의를 한 정명국 의원은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해 사고 접수를 하고 지원하는 행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과 강훈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직거래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와 지역 단위 농협이 참여해 아산 맑은 쌀과 사과, 배, 토마토 등 지역 특산물을 특가세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도 제공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충남대와 한밭대학교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신임 총장 선거 이후 정부의 임명 지연으로 석 달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은 한밭대 오영준 총장 후보자의 임명제 청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정식 임명장을 받기 때문으로 오 신임 총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과 함께 충남대와의 통합을 언급해왔습니다. 충남대 또한 지난달 항무회의에서 위원 전원 합의로 한밭대와의 통합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